세계 최대의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이자 1년간의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보여주는 풍향계와 같은 행사죠.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지 시각 10일 드디어 그 막을 올렸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하고 이 행사가 이렇게 시선을 끄는 이유가 뭔지 저와 함께 차례대로 5분 동안 정리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ES 2016 지난주에 마무리가 된 이 행사와 함께 1월 달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행사 중에 하나이죠. 가장 먼저 이 한 해 동안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제일 크고요. 또 무엇보다도 발표 내용이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지 또 파트너십 논의가 확산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슈를 가장 크게 확인할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 과연 제약바이오 sek터 전반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지 이 행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1월 12일부터 또 1월 15일까지 이번 주 3일간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주요 키워드 4가지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AI와 신규 모달리티. 여기서 모달리티는 신약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느냐 해법을 우리가 모달리티라고 합니다. 드디어 엔비디아와 같은 AI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 컨퍼런스에 등장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오늘 브리핑에서 제가 소개드렸었던 일라일릴리와 또 엔비디아의 AI 신약 개발 연구소 설립 소식,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이 키워드를 관통하는 주제였습니다. 이 5년간 양사가 10억 달러를 투입해서 그동안 신약 개발에 있어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거기에 또 두 번째로 이 GLP-1 치료제, 우리에게는 위고비로 익숙한 그런 비만 치료제 약물이죠. 이제는 비만과 당뇨를 넘어서요, 이 심혈관 질환과 또 대사 이상 질환, 더 넘어서 신장 질환과 치매까지 그 적응증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 이번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이 GLP-1과 관련해서 자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경구제, 먹는 위고비라고도 하죠. 알약형으로 입으로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이 경구제를 개발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암세포에게만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한다고 해서 이 암세포 유도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관련 기업들에게도 주목해야겠습니다. ADC 파이프라인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M&A 그리고 기술 이전 관련 소식이 나오느냐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 원래 JP모건 컨퍼런스 이후로 이 기술 이전과 M&A 관련 뉴스들이 주가 변동성을 크게 이 종목별로 만들곤 했었죠. 이게 올해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글로벌 파트너사를 확보를 했거나 또는 파트너링 가능성이 높은 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인공이 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뒷장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5가지 기업입니다. 공식적으로 올해에는 5가지 국내 기업들이 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D&D 파마텍과 휴젤이 그 주인공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행사 내에서도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메인 트랙은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과 또 대형 투자자들, 우리가 월가에서 익숙한 그런 기업들의 시선이 가장 몰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현재 이 기업 발표가 가장 시선을 끌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알테오젠과 D&D 파마텍, 휴젤 이 3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섹션에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이펙 트랙 약간은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시아권 기업들이 이 기술력과 성장 전략을 공개하면서 미팅을 확장해 나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 확대 그리고 파트너십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들려올 수 있다는 의미이죠.
이 관전 포인트 제가 각 기업들 5가지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먼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CDMO 산업의 경쟁력과 이 현지화 전략, 가장 크게는 이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대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대규모 수주 소식이 공개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또 셀트리온은 이 바이오시밀러 전략 관련해서 확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이후에 미국의 생산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 이후에 운영 방식이 어떤 식으로 좀 청사진을 그릴지 이 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진펜트라의 올해 미국 매출 가이드라인도 상당한 관전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알테오젠과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 이목을 끌고 있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톡스로 알려져 있죠. 보툴리는 톡신을 중심으로 앞으로 에스테틱 영역에 있어서 사업 전략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나머지 참가 기업들과 또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관련 기업들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한국의 주요 기업 참가 현황 되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할 기업들 다음 장에서 추가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글로벌 파트너사 관련 기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JP모건 컨퍼런스 안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연결고리를 가진 우리 기업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연결고리라고 한다면 기술 수출, 공동 개발, 또 임상 협업 이 3가지를 중심으로 그동안 유한양행은 얀센과 기술 이전 이력이 있었고요. 또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길리어드와 함께 관련 이슈들이 있었죠. 이외에도 뭐 사노피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슈들이 있었고요. 또 비공식 미팅 기업들도 상당히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발표는 아니지만 파트너링 미팅 일정을 가진 기업들인데 이 빅파마와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논의하는 장이 바로 이 비공식 미팅이겠죠. 이런 비공식 미팅은 즉각적인 계약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관련해서 주요 단초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온코닉 테라퓨틱스, 알지노믹스까지 계속해서 관련 이슈들 나오는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